조카 며느리를 상견례장에서 마주치고 놀랐다. 왜? 놀랐냐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공간에 고백하기로 하겠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사남매 중 찻남이다. 맨 위는 누님네,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아래로 여동생 한 명 있다. 아들 둘, 딸 둘. 남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다. 나는 꽤 안정적인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사회 초년생일 때는 일이 무척 힘들었다. 게다가 잦은 해외 출장으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다. 아이들이 한참 클 때 아이들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고생한 결과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니 회사에서 등록금을 내줬고 요즘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워터파크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용했다. 회사에서 주최하는 봉사 활동도 아이들과 함께 했다. 온순한 와이프와 귀여운 우리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 고된 시간을 인내한 결과 올해 임원이 되었다. 나는 본래 술을 잘 못 먹는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부서장이 술을 좋아해서 같이 마시다 보니 주량이 점점 늘게 되었다. 점점 술자리에 참석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고 술 마시는데 지출도 많이 하게 되어 나누라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다. 아내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것은 안 좋다고 말하면서도 내 건강을 위해 신경 써 줬다. 내가 술만 마신 게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남자들이 술 마신 뒤 그냥 집에 오겠는가? 술을 더 마시러 가기도 하고 당구도 치고 오면 새벽이 되기도 했다. 동료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나름 스트레스를 풀었고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보상을 해줬다. 그것은 주말에 집에서 아이를 받고 아내는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만나러 나갈 수 있게 해줬다. 아이들이 크고 난 후에는 1박 2일 여행도 갈 수 있게 해줬다. 아내는 잠깐의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 충전을 했고 우리 부부 사이는 무척 끈끈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바로 위 형님은 나를 끔찍기도 아껴준다. 우리 사남매는 우애가 돈독한 편이다. 그런데 형님은 동성인 나를 무척 잘 챙겨 준다. 남자 형제는 서로 경쟁하면서 큰다고 하는데 형은 그렇지 않았다. 형님은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고 집에 계시는데 외아들이 곧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려줬다. 마침 상견례를 하는데 나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작은 아버지가 상견례에 나오면 부담스럽지 않냐고 했더니 여자 측에서도 작은 아버지 내외가 함께 나온다고 하는 것이었다. 조카는 며느리 될 여자를 이미 형님 집에 인사시켰고 자주 왕래하고 있었다. 나는 형님의 초대를 받고 어떤 아이가 내 조카 며느리가 될지 무척 궁금해졌다. 와이프와 상결장에 들어섰고 릴리 와서 앉아있는 조카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나는 사색이 되었다. 그런데 나와 눈이 마주친 조카 며느리는 나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건넸다. 사실 조카 며느리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룸살롱에 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적이 있었다. 조카 며느리는 그 술집에 고용된 사람은 아니었고 아가씨들이 부족하면 사장이 전화를 했고 그때 머릿수를 채워주는 일종의 깍두기 역할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나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었지만 조카 며느리와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도 있다. 그런 여자가 내 조카와 결혼한다고 나온 것이었다. 내 조카로 말하자면 명문대를 나와 벤처 기업을
차려 잘 나가는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나는 조카 며느리를 보고 긴장이 돼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지만 그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를 처음 본 사람이냥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아이가 나를 알아보고 긴장하는 표정을 짓거나 나를 못했더라면 나는 더 당황했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듣기로 조하면 느리는 집안도 좋고 예쁜 데다가 인사성 파르고 똘똘하고 저축한 돈도 많다며 이런 며느리를 맡게 될 줄 몰랐다며 자랑을 늘어났다고 들은 적이 있었다. 형수님이 입에 나르게 칭찬을 하니 어떤 아가씨와 결혼을 하는지 무척 궁금했는데 나와 술집에서 만난 여자라니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너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겠다.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조카의 혼사기를 내 손으로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진정하고 식사를 했다. 사실 속옷은 축하게 젖었다. 조카 며느리가 나를 보고 웃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고 무슨 말을 할지 긴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내는 역시 호텔 식사는 맛있다며 만족해 했는데 나는 사실 반도 못 먹었다. 긴장감 때문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고 세상이 이렇게 좋구나 하며 지난 내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날 좋은 분위기에서 상견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며느리는 끝까지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있었다. 그 아이 뻔뻔함과 가증스러운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 아이도 결혼할 남자를 만나 양과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이니 긴장했을 거라고 본다. 여러분은 서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상견 때 며느리의 작은 아버지가 말하기로 며느리의 부모님은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했다. 치내에 있는 꽤 넓은 평소에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고 진명이도 신랑 신부 공동으로 해준다고 했다. 형님도 형편이 좋은 편이었지만 여자 측 부모에 비하면 새 발에 피인 듯 했다. 형님은 기분 좋게 와인을 건넸지만 나는 편하게 와인을 마실 수 없었다. 형님은 평소에 술을 즐겨하는 내가 오늘따라 예를 차리고 그래? 기분 좋게 한잔해라고 권했지만 나는 조카가 결혼한다고 하니 내가 긴장돼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며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 자리가 언제 끝나는 건지 2시간이 20년은 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긴장된 시간이 지나고 집에 가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아내는 빨리 씻지 않고 왜 그렇게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냐고 타박했지만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그때 형님이 전화를 걸었고 우리 며느리감 실제로 보니 어때? 예 형님 제가 본 중에 가장 완벽한 처자 같던데요. 좋으시겠어요. 형님하고 형님의 비위를 맞춰줬다. 조카가이 결혼을 한다면 나는 자주는 아니어도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아이를 보게 될 것이고 나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았다. 게다가 술집에서 일했던 아이라니 모범생인 예조카에게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를 잘 달래서 조용히 결혼을 물으라고 말하고 싶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점심 먹고 쉬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작은 아버님 저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저랑 얘기 좀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자기가 먼저 전화해서 약속을 잡다니. 나는 그 아이의 당돌에 할 말을 잃었고 그 아이가 알려준 식당에 가기로 했다. 그날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 모르겠다. 저녁이 되고 그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메뉴판을 보더니 코스리를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주문하길래 나 차 가져왔어 오늘은 식사만 하고 갈 거야라고 말하니 에이 왜 이러세요? 술 잘 드시잖아요. 요리 드시면서 같이 술 드세요. 술 깨는 방법은 많잖아요. 라고 발칙하게 말하며 내게 술은 권하는 그 아이를 보니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를 만난 것은 2년 전 들이다 부서원들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아이가 내 곁에 앉았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곳에서 일할 아이가 아닌데 참 의아했다. 너 전에 본일 외국어도 잘하던데 다른 일 해보지 그래 하고 물으니 이건 일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 오랫동안 사귄 남자 있고 결혼 약속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 말한 남자는 바로 내가 제일 아끼는 조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남자친구가 너 여기서 일하는 거 알아? 하고 물으니 저녁에 과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만나고 있어요라고 강돌하게 말하던 아이였다. 나는 룸살롱에서 그 아이에게 전화번호를 줬고 밖에서 여러 번 만남을 가졌다. 나에게도 그만한 딸이 있었는데 내 딸이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한다면 집안이 뒤집힐 것 같았다. 그녀는 나름대로 프로의식이 투했다. 센스 있게 손님 접대를 잘했고 다른 아이들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사실 그렇게 도도하고 예쁘고 어린아이가 나를 찾으니 나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나야 늘 술을 잘 먹는 사람이었고 늦는 일도 많으니 아내에게 핑계대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내 주변 친구들 동료들의 부모님의 부고를 핑계로 대기도 했고 어느 날은 누가 이런 일 때문에 나랑 꼭 술 마시고 싶대. 그런데 그 사람은 1차로 안 끝나 술집 3군데는 돌아야 끝이 나라고 하며 술자리를 정당화했다. 조카 며느리가 될 그 아이는 나에게 술을 권냈고 나는 뒤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이상하게 나는 점점 취해 갔고 그 아이는 제 과거는 잊어 주세요. 저도 작은 아버님과 있었던 일은 무덤까지 안고 갈게요라고 했다. 그 아이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철저한 계획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계산에 놀아났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에 취하니 판단력이 흐려졌고 그 아이가 내 차를 운전했다. 저기 보이는 모텔 기억나세요? 우리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때 좋았잖아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잠깐 좀 쉬고 가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너 결혼할 아이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거니? 라고 하자 내가 작은 아버님 같이 내어 좋은 분을 어떻게 잊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그이랑 작은 아버님이랑 공통점이 많네요. 우라한 게 유전인가? 봐요 하며 깔깔대며 웃는 게 아닌가? 국화를 생각한다면 내가 빠져줘야 하지만 이렇게 예쁘고 여우 같은 아이에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며 진화될까? 나는 본능에 충실해지기로 했다. 그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냈고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자고 했다. 그리고 작은 시아버지로서 충고했다. 너의 당돌은 이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어. 앞으로 행동 조심해.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말이다. 그 아이가 순진한 내 조카와 잘 살지 진심으로 걱정된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전업
주부예요. 아이가 둘 있는데 다들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남편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남편 돈이 많은 게 끌려서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밤에 만족을 못한 지 꽤 됐어요. 지금은 애인이 한 명 생겨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정을 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니깐요. 지금은 사랑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의 인생 스토리. 사연 보내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모가 남달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들이 대시를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간이 동네 오빠들이 많이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어요. 2차 성이 빨리 온 편인데 키도 친구들보다 큰 편이고 몸매도 벌써 여성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생 오빠들이랑 몇 번 사귀어 보기는 했는데 동네가 좁아서 그런지 솔직히 마음에 확 드는 남자들은 없었어요. 그냥 만나서 캔모아에 가서 음료수도 얻어먹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딱 그 정도였어요. 고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대학교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대학생 오빠들은 남달라 보였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민증 검사를 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친구들과 술집에 가기도 했어요. 술집 사장님께 걸리지 않게 일부러 두꺼운 대학교 전공책을 갖고 가면 걸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대학생 오빠들과 헌팅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정말 잘생긴 오빠를 한 명 만났어요. 그 오빠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그 오빠 자취방이랑 우리 집이랑 비교적 가까웠는데 시간만 되면 오빠 집에서 같이 놀았어요. 그러다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였고 그 오빠에게 저의 처음을 주었어요. 그 오빠에게 처음 안긴 날 사실 조금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너무나도 원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조금씩 저도 남자에게 안기는 행복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제가 원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반년 이상을 오빠에게 무진장 안기었어요. 오빠의 탄탄한 몸이 좋았고 무엇보다 잘생긴 얼굴이 좋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 사귀다가 오빠가 군대를 갔어요. 오빠가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께 핑계를 대며 오빠에게 안기었고 오빠는 몇 번이고 저를 안아주고 사랑해줬어요. 오빠가 군대를 가기 전날 부모님께 친구네서 하루 잔다고 허락을 받고 같이 입대하는 곳 근처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밤새도록 몇 번이고 오빠는 저를 안아 주었고 다음날 아플 정도로 자다 앉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빠가 입대를 할 때 너무나도 슬퍼 눈물이 났고 군대 졸업할 때까지 오빠를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도 3학년이 되고 수험생이 되었어요. 오빠를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오빠가 다니던 학교가 스카이급은 아니더라도 조금 괜찮은 학교였는데 제 성적으로는 절대 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곧잘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남자들과 어울리면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적으로는 절대 가지 못할 곳이었어요. 엄마를 졸라서 과외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오빠 제대 후 캠퍼스 커플이 되어서 같이 학교를 누이고 싶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는 스카이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오빠를 과외 선생님으로 구해줬어요. 과외를 하게 된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외모가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키도 보통에, 얼굴도 보통에, 모든 게 보통 수준이었어요.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워낙 잘생긴 얼굴이었기 때문에 과외 오빠는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빠가 일 휴가를 나올 때까지 편지도 쓰면서 오빠 생각만 하면서 지냈어요. 물론 과외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남자친구가 100일 휴가를 나왔고 오빠랑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빠는 100일 동안 참은 걸 다 풀고 가려는지 계속 저를 안고 또 안아 주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오빠에게 안기니 너무나도 좋았고 다음날 다리가 후덜덜거릴 정도로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오빠가 다시 군에 들어가는 날 너무나도 슬펐어요. 오빠, 휴가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힘들기 시작했어요. 과외 오빠는 정말 똑똑했어요. 아는 것도 많았지만 착하고 친절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빠랑 과외를 하고 첫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았지만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는 여태까지 맞은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엄마랑 아빠도 크게 기뻐하시며 오빠에게 보너스를 줬던 걸로 기억나요. 제 점수가 오를수록 공부가 재미있어졌고 똑똑한 과외 오빠가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어요. 뇌생남이라고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과외 오빠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군대에 있어서 못 만나는 남자. 친구보다는 외모는 보통이지만 똑똑하고 지적인 과외 오빠에게 끌렸어요. 게다가 남자친구의 100일 휴가 때 천국을 맛보다 보니 얼마 지나자 남자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그리워서 어느 날은 방문을 잠그고 혼자서 스스로 위로를 하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괜찮은 편이라서 다시 대학교 근처에서 술을 먹다가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수험생이기도 해서 그런 생활은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게다가 과외 오빠도 저를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과외 오빠가 점점 좋아졌고 그래서 부모님이 늦게 들어온다고 한 과외 날에 제가 과외 오빠를 덮쳤어요. 과외 오빠는 당황했지만 저를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과외 오빠는 생긴 건 순진하게 생겼는데 대단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군에 있는 남자친구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하지만 과외 오빠는 그때가 처음이었고 기술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 과외 오빠에게 안기는 날 정말 만족할 만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 과외 오빠에게 안기는 날이 많아졌어요. 물론 과외 공부는 철저히 했고 주말에 오빠 자취방에 가서 안기거나 과외 날
부모님이 늦게 온다고 한 날은 과외가 끝나고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군대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편지로 이별을 통보했고 과외 오빠랑 사귀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네 학교에 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인서울을 해서 자기랑 오랫동안 연애를 하자고 했어요. 사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오빠가 다니는 학교에는 갈 수 없을 것 같고 인서울만이라도 하고자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그래도 인서울 할 수 있을 만큼 성적이 나왔어요. 그날 기념으로 오빠와 하루를 보냈어요. 오빠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밤새 저를 안아줬어요. 오빠는 처음에는 전혀 스킬이 없었지만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지 저를 안으면 여자를 만족해 주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정말 환상적으로 저를 안아줬어요. 수능을 보기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수능날 정말 컨디션이 엉망이었어요. 수능 점수는 최악이었고 저는 너무나 속상해서 울고 말았어요. 수능 점수가 나오는 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는 재수를 하기를 원했지만 부모님은 재수는 안 된다고 했어요. 차라리 점수에 맞춰서 대학교를 가서 성적 관리를 해서 편입을 하라고 했어요. 재수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삼수, 사수하다가 아름다운 20대 초반을 다 날린다고 했어요. 차라리 안 좋은 학교라도 대학교 가서 신입생활도 즐기고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관리를 잘하라고 했어요. 오빠도 저랑 떨어지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재수를 하면 주말에도 보기 힘들다며 차라리 지방대에 가서 평일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마다 보자고 했어요. 똑똑한 오빠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학교는 충남 쪽으로 갔어요. 주말에 오빠가 놀러 올 수도 있으니 자취를 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자취는 절대 반대해서 대학생활 내내 기숙사에 있어야 했어요. 처음 1학년 때는 주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와 부모님도 보기도 했고 주말에 바쁘다며 학교에 있게다 하면서 오빠 자취방에 가서 주말 동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었어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있어서 미팅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대학교 때 미팅은 한번 해봐야지 않냐는 대학 친구의 끈질긴 요구에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스카이 대학생인데 지방 전문대 다니는 남자는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평일에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모시긴 척 몇 번 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정말 잘생긴 오빠를 알게 됐어요. 오빠는 진짜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잘생겼었어요. 같이 미팅에 나갔던 친구들이 다들 그 오빠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오빠가 정말 잘생겨서 얼굴만 보는데도 두근거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남자친구가 있었고 친구들도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냥 그날만 놀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미팅에 참석한 모두가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간 때였어요. 간만에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서 바람 좀 쐬려고 잠깐 나왔는데 그 오빠가 담배를 피운다며 따라 나왔어요. 그 오빠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저는 잘 즐기지 않는 것
같다고 물었어요.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스카이 대학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오빠는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갑자기 제 입에 입맞춤을 했어요. 원래 담배 냄새도 싫어하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입맞춤을 해서 당황하고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그 오빠의 잘생긴 얼굴과 입맞춤의 스킬이 워낙 뛰어나서 저는 오빠를 받아들였어요. 오빠는 손을 조금 움직였고 저는 제지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입맞춤을 하고 나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부끄러워서 노래방에 먼저 뛰어 들어왔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요. 기숙사에 들어오고 나서도 입맞춤을 할 때 가까이서 보던 그 오빠의 얼굴이 생각나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그 오빠였어요. 주말에 시간 되면 둘이 술 한잔 하자고 했어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알았다고 답장을 했어요. 원래 그 주말은 사귀던 오빠 생일이라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잘생긴 오빠의 약속을 거절하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어요. 사귀던 오빠에게는 만나기 전날에 전화해서 몸살이 나서 주말에 기숙사에서 쉬어야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빠는 오히려 저를 걱정했고 그래서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사실 잘생긴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좋았어요. 다시 만난 오빠는 다시 봐도 진짜 잘생겼어요. 오빠와 술을 마시니 술 들어갔어요. 오빠는 자기 방에서 한 잔 더 하자고 했고 저는 못 이긴 듯 오빠를 따라갔어요. 가서 맥주 몇 모금 더 마시다가 자연스레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오빠는 정말 지금까지 안던 남자들보다 대단했고 제가 울부짖을 정도로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미치겠다. 너무 좋다라고 야르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는 잘생긴 얼굴만큼이나 여자를 여러 번 안아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오빠의 매력에 푹 빠져 버렸어요. 오빠 자취방이 학교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건강이 맞을 때마다 오빠 집에 가서 안기었고 수업이 다 끝난 저녁에는 오빠 집에서 안기다 자다를 반복하다 기숙사 문 닫을 시간에 맞춰서 기숙사에 돌아왔어요. 평일에도 오빠 집에서 밤새 안기고 싶었지만 평일날의 외박은 집에 전화가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주말만 기다렸다가 주말마다 오빠 집에서 환상적인 밤들을 보냈어요. 사귀던 오빠와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고 저는 졸업할 때까지 오빠에게 미쳐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하며 매일매일을 만족하며 보냈어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학점 관리는 잘했어요. 1년 후 오빠 졸업을 같이 했고 저는 편입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빠도 서울에 취직을 해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오빠 자취방에서 가서 한 번씩 안기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다행히 편입은 괜찮은 학교에 했고 오빠랑도 계속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좋은 대학교에 다니다 보니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오빠랑 얘기하다가 자연스레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나 봐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
오빠는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오빠는 자신이 부족하다며 이별을 통보했어요. 저는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저도 모르게 오빠의 자존심을 건드렸었나 봐요. 오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떠났어요. 한동안 저는 폐인 생활을 하다가 정신을 차렸고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다행히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몇 명이 남자를 더 만났는데 그냥 그래서 사실 기억이 그렇게 나지도 않아요. 그러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나이가 많은 게 조금 걸리기는 했는데 나이 말고 다른 것은 다 좋았어요. 남편은 잘생기진 않았고 키도 크지 않았지만 나이보다는 어려 보였어요. 게다가 원래도 집이 부유한 편이었고 작게 사업을 하는데 버는 돈도 적지 않았어요. 제가 워낙 예쁘고 날씬하고 키도 컸고 다니는 직장도 괜찮았기 때문에 남편은 첫눈에 저에게 반했고 우리는 얼마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에게 처음 안긴 날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은 사랑보다는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남편의 경제력은 미흡한 밤을 충분히 커버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도 순탄했고 결혼 생활도 순탄했고 아이들도 잘 낳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했어요. 남편이 저를 안는 게 결혼 전에도 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 남편 나이가 들수록 정말 급격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남편에게 안기는 만족도는 좀 포기하고 대신 돈 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어떤 날에는 정말 너무나도 외롭고 만족할 때까지 남자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도 있었어요. 원래 저는 마트에서 실물을 보면서 장을 보거나 백화점에서 실물을 보고 사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물건을 사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보통 문 앞에 택배를 놓고 가는데 그날은 외출을 했다가 택배를 놓고 가는 택배 기사와 마주쳤었어요. 코로나라 서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몰랐는데 택배 기사의 눈과 가슴에 있는 명찰을 보는 순간 놀라고 말았어요. 그렇게 잘생기고 밤마다 저를 만족시켜줬던 그 오빠였어요. 제 이름은 흔해서 오빠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오빠 이름은 흔하지 않아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빠는 저를 몰라보고 눈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저는 닫히는 문을 잡고 오빠를 불렀어요. 마스크를 내리자 오빠도 곧 저를 알아봤고 조금 당황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오빠에게 잠깐 시간이 되면 차 한잔하고 가라고 했고 오빠는 망설였지만 물 한 잔 달라고 저희 집에 따라 들어왔어요. 오빠는 잘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행복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냥 무한한 미소를 보냈어요.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고 오빠가 가기 전에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하느라 힘들 테니 저희 집에 물건을 갖다 줄 때는 음료라도 한잔하면서 쉬고 가라고 했어요. 오빠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오빠에게서 택배를 갖다 준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오면은 음료 한잔하고 가라고 배를 누르라고 했어요. 오빠는 배를 눌렀고 10여 분 집에 있다가 갔어요. 그렇게 몇 번 우리 집에 들였는데 오빠를 보면
볼수록 예전에 안던 날들이 기억이 났어요. 오빠에게 한 번 더 안기고 싶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오빠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좀 꾸미고 오빠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어요. 오빠에게 안기고 싶다고 했어요. 오빠는 잠깐 망설였고 저는 오빠의 입술을 덮쳤어요. 오빠는 이내 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10여 년 만에 서로를 안았어요. 오빠는 여전히 대단했어요. 오빠에게 안기면서 예전에 안기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제 세포 하나하나가 오빠를 기억했고 오빠의 몸짓 하나하나에 반응했어요. 진짜 이렇게 만족했던 게 언제인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오빠는 택배를 가져다 줄 때마다 저를 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택배를 나눠서 자주 시키고 있어요. 오빠도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힘들게 일하는데 아내가 돈돈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도 저를 안는 게 너무 좋다고 했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힘들게 일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했어요. 오빠의 자존심을 건들면 또 떠나갈까 봐 최대한 오빠를 지켜 세우며 달래기도 해요. 오빠는 제가 칭찬을 해줄 때는 은근히 좋아하면서 그런 날은 저를 2번이나 안아주고 가요. 오빠도 저도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오빠에게 선물을 사서 줄 때도 있어요. 오빠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빠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좋아해요. 오빠는 안방 침대에서 저를 안는 걸 좋아해요. 왠지 남편보다 자기가 나은 것 같고의 집주인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예전에 대학 때도 제가 남자 친구가 있는 걸 알았지만 그 남자 친구가 스카이 대학생인데 자신이 뺏은 게 너무나도 좋았대요. 오빠는 정보이 큰 것 같아요. 오빠가 남자친구가 있고 남편이 있는 저를 2번이나 정복해 줘서 너무나도 좋아해요. 오빠에게 이렇게 평생 정복당하면서 살고 싶어요. 어차피 낮에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만나니 누구에게 들킬 일도 없어요. 오빠랑 가끔 문자를 하지만 남편이 물어볼 때 택배 기사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희 아파트가 현관식인데 앞집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나 들어오는 집이라 오빠가 우리 집에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2년 이상을 만나고 있어요. 오빠를 만나고 나서 저는 삶의 활력소를 찾은 것 같아요. 세상에 자신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는 전생에 오빠와 부부였는지 궁합이 너무나도 잘 맞아요. 평생 이렇게 오빠와 궁합을 맞추며 살고 싶어요.